강의 계획서 짧은 거 있죠?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뭐 그 광고에도 뭐 쓸모없는 것도 들어가 있고 쓸모 있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쓸모없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뭐 경시대 수상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어그로를 끌려고 올려놓은 거고, 저한테는 쓸모가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여튼 내용 보시면은 뭐 상황 판단 여기서 전임하고 있고요. 57급 리트 검수했었고, 황남기 스파르타 캠프라고 7급 학원에서 관리반 대표 했었었고요. 대학도 작년 한 해에만 10몇 곳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법저 모의고사가 재작년부터 조금씩 펄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게 제가 검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스텝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를 풀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하나를 푸는 게 아니라 그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그런 수업을 저는 하고 싶어요. 기초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걸 보여줬어요. 기초 강의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유형별로 다 보여드리면서 그 유형을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강의였고요. 기본 강의에서는 그런 기초 강의에서 했던 유형에 대한 정리는 오늘 하루로 끝을 낼 겁니다. 대신에 그 각 유형들이 세부 단계에서 어떤 능력치를 요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제가 되게 말을 빨리 하는 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기 전에 넘어간다라는 약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걸 고려를 해서 조금 템포를 늦춰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뭐 강의 계획서에도 있죠. 조문구조 특강 이렇게 해서 1시간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 정성균 박사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행정법이랑 우리 피셋의 법조문 사이의 그런 조문 구조의 유사성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문을 봤을 때 이 조문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어떠하더라라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제가 이제 위원회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 위원회랑 관련된 법들 안에 구성되어 있는 요건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봤더니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중에서 법조문이랑 관련이 되어 있으면 위원회가 나오는 경우가 한 6문제, 1문제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뭐냐? 기본 계획 수립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좀 빈출되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조문의 구조 같은 거를 뭐 저는 비법 학사잖아요. 전문성이 없어요. 제가 로스쿨을 들어가서 졸업을 해야 이 전문성이 생길까 말까인데 우리 뛰어난 정성균 선생님께서, 뛰어난 수준이 아니죠. 우리나라 탑 클래스 공법 강사이신 정성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빼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하셔야 돼요. 강사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언어든 자료든 상황이든 이게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성적이 잘 나오고 본인이 스킬 같은 걸 많이 알고 아니면 이 시험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너리스트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개별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란 말이에요. 뭐 우리 논리 아시는 분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2명밖에 없어요. 딱 2명 정도만 본인이 그 논리를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실력을 발휘하고 계신다. 아니면 뭐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학위가 딸려올 수 있는 부분 전혀 없잖아요. 상황 판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울 때 애매하게 배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건 전 다 쳐내겠다 이거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알려드리고 제가 할 게 아닌 거는 다른 분들한테 과감하게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그렇고요. 제 스펙이라고 해봤자 뭐 우리 나머지 두 선생님들처럼 합격생도 아니고 그냥 1차만 여러 번 붙었던, 좀 점수가 괜찮게 붙었던 사람이다.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이랑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랑 큰 차이가 없고 저도 요번에 시험장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저한테 질문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카톡 같은 거 보냈을 때 제가 뭐 응대를 대충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잘 활용을 해서 내년 3월이든 2월이든 시험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히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강의 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고,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본인이 상황 판단 80점 넘었다 하시는 분, 실전에서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표치를 잘 잡았네요. 사실 제가 이번에 목표를 한 거는 60점에서 80점 사이의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 지적을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법조문이든 독해 지문이든 사원 판단에 그런 문제들 나오면 본인들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나마 이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 실제 점수랑 그 법률 지문을 맞은 비율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많아봐야 한두 문제 더 맞은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법조문을 다 맞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80점 미치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법조문을 완벽하게 다 맞출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일 가성비 좋은 영역이 법조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조문을 이제 스텝에 따라서 다 나눴고 이제 법조문은 그렇게 스텝대로 나누고 규정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대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걸 다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80점 넘어가는 친구들한테는 딱히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80점을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사실 본인이 약한 걸 찾는 것보다는 불이탈을 방지를 하는 게 좋거든요. 80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내가 몰라서 틀린다 아니면 내가 뭐 실수를 많이 해서 틀린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유형에서 나왔고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퀴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퀴즈라고 하면 수리 퀴즈, 논리 퀴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리 퀴즈 안에서도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바깥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맞추는 것들이 나왔을 때 80점 넘어가는 애들은 그거를 풀려다가 다른 거에 점수를 깎아먹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집중 강의나 아니면 심화 강의에서 따로 다뤄드릴 예정이고 기본 강의에서는 그런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쉽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뭐 그런 강의로 진행할 거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볼 건데요. 피셋형 인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모실 때는 저나 신성훈 강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피셋형 인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질문이 너무 대놓고 손들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본인이 봤을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피셋을 붙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뭐 많이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본인 생각하기에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 네. 저는 피셋형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99%는 만들어진 피셋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피셋형 인간이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피셋과 관련된 걸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피셋형 인간이 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짧은 기간이라도 집중해서 하면 충분히 피셋형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레퍼런스가 많지는 않으니까 90점 넘어가는 정도 되면 이제 레퍼런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 몇 명 예를 들어보면은 일단 가장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할 때도 정치랑 경제를 공부를 했었고 수학 경시했었고 뭐 논술을 하고 뭐 딱 느낌 오잖아요. 지금 이미 이 네 가지만 해도 우리 피셋이든 뭐 리트든 그런 데 맨날 시험 문제로 나오는 애들이 뭐 이런 거 했었고 사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과였어요. 그러면 과학지문 같은 것도 어려운 게 없겠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이걸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 있어요. 평균 93점 정도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저랑 똑같이 이과 하다가 갈아타서 문과로 넘어온 애들. 이런 애들이 그냥 유리해요. 이 시험에서 유리한 게 걔네들이 공부를 해온 게 여러분들보다 한 6년 일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느리게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부모님 닥달에 학원 가서 들들 볶이고 나면 갑자기 사람이 환골탈태를 해가지고 성적이 확 올라가. 경시대회에서 정말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경시대회 그걸 적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뛰어나다 천재다라고 하는 애들이 어릴 때 어땠는지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릴 때는 어떤 수준이었는데 학원에 가서 교육을 좀 빡세게 받고 나서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다 만들어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들어진 친구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피셋형이다. 사실 서울대에 온 친구들, 뭐 고려대 간 친구들, 뭐 연대 간 친구들 보면은 어릴 때 공부를 그냥 정말 뛰어나서 잘했다기보다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서 만들어진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피셋을 잘하는 거는 그냥 그 친구들이 정말 잦은 면에서 여러분들보다 탁월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공부해온 방향 자체가 피셋에 너무나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중언부언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피셋에 적합한 공부를
다방면으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피셋의 고수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고요. 그러면 피셋 점수는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일단 평균 5점은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랑 관련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떨어지던 시험이 합격을 해. 이게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제가 황스파 있을 때 5급을 한 6년 공부하다 떨어져서 7급으로 넘어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딱 넘어온 그 해에, 그러니까 21년도죠. 올해에 재경직을 1차를 붙으신 거예요. 그것도 80점 넘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6년이나 떨어져서 꿇었는데 얘가 딱 꿇었는데 7급 넘어가자마자 바로 1차를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되게 그 사람도 당황했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7급 친구들 중에서 5급 쳐가지고 붙은 친구들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본 것만 해도 50명은 넘어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원래 경쟁자로 생각을 안 했고 그 친구들도 본인이 그런 걸 할 만한 그런 시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딱 넘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쳐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실력이 풀로 나와서 다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멘탈입니다. 멘탈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별의별 짓을 시키거든요. 일단 내부 환경을 최대한 억제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가령 용산역이나 푸드코트에서 문제를 풀어보라 라고 한다든지 실제로 시킵니다. 제가 과외를 할 땐 시켰어요.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제가 앞에서 딱 앉아서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적으면서. 엄청 부담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시험 치다 보면 일어나잖아요. 감독관님이 뒤에 와가지고 서 있어. 걔 스트레스 받죠? 저도 리트 이번에 시험 칠 때, 추리논증 칠 때 계속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제일 뒷자리라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옆 사람이 다리 떠는 거 제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떨어요. 그러면 떠는 대로 시험을 잘 쳐야 돼. 그것도 그런 환경에서 시험을 치는 연습이 돼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을 케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름의 자신감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 만큼 본인이 어느 정도 멘탈이 단단해졌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멘탈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학원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5급에서 1차를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기회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바로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는 7급을 준비를 시켜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여러분들 나름의 안정감이 생겨요. 아, 이거 안 되면 바로 7급 준비해서 붙어놓고 5급 다시 준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메리트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메리트예요.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5급 칠 때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내년에 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건 있겠지. 이번에 떨어지면 또 7급 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편안한 게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면에서 멘탈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양이 대체로 적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60개 모의고사를 다 풀어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푸는데 하나당 2분씩만 잡아도 80분 해서 360개 곱하면 각 나오잖아요. 29,000분 정도 나가는 거고, 그럼 거의 진짜 잠 안 자고 풀어도 그걸 다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건데, 그거를 저는 풀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줄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문제 풀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풀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문제를 좀 많이 가지고 있게 됐지만 그래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데 혼자 풀면은, 아니면 스터디에서 풀면은 실력이 안 늘잖아. 솔직히 안 늘거든.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되게 위험한데, 그냥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면 절대 성적 안 올라요. 누군가 한 명이 끌어줘야 빠르게 오르지. 근데 모의고사는 꼭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쳐. 진짜 도움 안 되거든. 누가 한 명이 잡아서 끌어당겨줘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올해 끌어당겨 드릴 생각이 있어요. 선착순으로든 추첨으로든 한 20명 정도는 제가 모의고사를 관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모의고사를 풀리고 여러분들이 푼 거를 저한테 질문을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